We begin tonight with a major problem that could cost Donald Trump and the Republicans the midterm elections. At the Kennedy Center, the traditional New Year's Eve concert has been canceled. As you know, the administration unilaterally renamed the Kennedy Center to include Donald Trump's name, a move that lawmakers say was patently illegal. And some musicians have taken the president's actions to heart, refusing to perform at the storied venue. 지난해 말부터 상원의 일부 표결은 그간 가설로만 여겨졌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해왔다. 1월 첫째 주 말 법무부 법률자문실의 내부 의견서가 상원 공화당 지도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유포되었다. 이 문서는 기술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비공식적으로 기관 최고위층 일부가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지지해온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로 해석되었다. 이는 명백한 결별도 공개 선언도 아니었지만 비상권한법에 따라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상대화하는 논리로 의견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연방행정부의 법률기관과 백악관 간의 협력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사건 자체는 기술적으로 작성되어 주목을 받지 못했고 즉각적인 헤드라인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 내부에서는 그 영향이 의견서 내용에 국한되지 않았다. 문서의 발송, 그 논증적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유된 시점은 공화당이 헌법적 권력 분배에 대한 다른 이해를 중심으로 은밀히 재편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를 점화시켰다. 이 의견서를 둘러싼 맥락은 첫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 지난 몇 달간 연방행정부의 여러 정책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었는데 여기에는 기존에는 일반적 절차로 처리되던 행정적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명목 변경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제도적 흐름을 재구성하여 의회의 심의 공간을 축소하고 대통령 집무실의 권한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개별 조치의 합법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연속적인 권한 집중 패턴은 입법부 내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12월 말 비공개로 배포된 정부관리위원회의 예비보고서는 이미 행정적 수단으로서 예외 상태의 정상화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은 초기에는 기술 부문에 국한되었으나 공화당 지도부와 역사적으로 연대해온 상원 의원들이 공식 협의 부재의 불편함을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 비판은 특정 조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 선포를 활용하는 일반적 메커니즘을 겨냥한 것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전환점은 1월 8일 열린 헌법감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발생했다. 전통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대통령령의 자동 비준안을 반대 표결한 것이다. 해당 대통령령은 국제 에너지 공급 계약에서 비상 권한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격렬한 논쟁은 없었다. 그들 중 누구도 언론에 성명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뒤에서는 이 결정이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그동안 행정부의 확고한 동맹으로 여겨졌던 이들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제 내용보다 이 제스처 자체가 공화당 의원들이 권력 집중 전략에 거의 일사불란하게 동조해오던 데서 처음으로 눈에 띄는 균열이 생긴 것으로 읽혔다. 같은 날 일부 입법 보좌관들이 이전 비상령 재검토와 관련된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돌았다. 분석가들은 이 움직임을 저항 세력의 성장 속에서 제도적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보았다. 수사적 대립이나 언론 유출로 특징 지어진 이전 위기들과 달리 이 새로운 정치적 갈등 단계는 행동의 불투명성, 전략적 침묵의 사용, 제도적 신호의 의도적 조절로 특징 지어지고 있다. 이는 공개적인 충돌이 아니다. 신중하고 기술적이며 점진적인 이동이 관찰되며 그 힘은 소음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스처들이 모여 내부 권력 균형의 재편을 시사하는 데 있다.
이 새로운 구도는 아직 명칭도, 명시적인 지도자도, 명확한 프로그램적 노선도 없다. 그러나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향력 있는 공화당원들이 비상조치에 기반한 행정부의 조치를 늦추거나 방해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일시적인 억제 행위가 아니다. 이는 사실상 지금까지 비대칭을 공고히 하는데 동원되어 온 제도적 도구들을 이용해 내부에서 체제를 재조정하려는 시도이다.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인 권력 분립의 경계가 체계적인 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식이 권력의 주변부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움직임을 촉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신호들은 항상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꾸는 표결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추적은 제도적 변혁의 근간이 되는 내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읽어내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눈에 띄는 사건만을 쫓기보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 예산처의 역할이 기관 분석가들의 주목을 더욱 받게 되었다. 1월 초 몇 주 동안 해당 기관 소속 기술 관료들은 하원과 상원의 특정 위원회에 예비 의견을 제출하며 최근 몇 달간 체결된 특정 긴급 계약들의 재정적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록 문서에 직접적인 비난이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인 검토 부재와 낮은 예산 예측 가능성을 지적한 사실만으로도 교차 감사 메커니즘이 가동되기에는 충분했다. 이러한 기술적 움직임은 다른 시기에도 일상적이지만 권력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하면 그 영향력이 크게 증폭된다. 기관은 경제적 변수를 제도적 방정식에 도입함으로써 행정부의 반복적인 비상조치 사용이 국가 재정 계획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연방감사원 CGU는 사전 예고 없이 지난 방위 초부터 비상령으로 시행된 행정 절차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예외적 조치에 근거해 승인된 내부 절차가 40%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전통적인 법적 검토 및 입법 통제 절차를 우회했음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내 반향으로 인해 대통령 비서실에 즉각적인 불편을 초래했다. 제도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조항의 운영적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하원 법무부서에 공식 자문을 시작했다. 요청서에 사용된 언어는 신중하게 기술적이었으며 대립적인 용어는 피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의원들이 형식적 합법성과 법적 메커니즘의 정치적 악용 사이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시점부터 관심은 행정부의 최근 조치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선례들의 역사로 옮겨갔다. 비공개 회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사례는 1990년대 초 의회가 승인한 공동 결의안으로 정기적 검토 없이 비상사태령의 지속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정치적 균형 변화로 결의안의 효력이 일부 약화되었음에도 그 규범적 내용은 여전히 권한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기술적 의견서에 인용되고 있다. 유명 대학 소속 법학자들은 이 결의안과 다른 잊혀진 규범적 이정표를 재조명하는 해설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논쟁이 단순히 현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토대에 관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공개적인 강경 발언 없이도 여러 기관이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부의 비상결정에 영향을 받은 최소 3개 규제기관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정부윤리사무국은 간결한 성명을 통해 특정 행정행위가 비상권한 행사 시 비례성과 합리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반드시 불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상 권한 확대 사용을 뒷받침하던 암묵적 신뢰가 공식적 검증 절차로 대체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체계적 측면에서 이는 제도적 허용 범위의 점진적 재설계에 해당한다. 하원사법위원회 또한 국가비상법 개정을 제안하는 법안들의 처리 이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치적 지지 부족으로 최소 7건의 구조적 개정안이 보류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들 개정안 일부가 재추진될 수 있다는 신호가 포착된다. 이러한 추진력은 최근까지 행정부가 추진한 제도적 유연화에 반대 입장을 피하던 의원들로부터 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지 기반의 재편은 내 정치적 실용주의와 입법 권한 보존 사이의 균형선이 다시금 비공개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신중한 재편 환경 속에서 국제문제위원회는 비상사태를 이유로 취해진 조치들과 충돌할 수 있는 현행 조약들에 대한 공식적인 재검토를 시작했다. 이 조치는 특히 안보 및 무역 분야 양자 협력 협정 체결국들의 외교적 압력에 의해 촉발되었다. 미국의 내부 결정이 전략적 파트너들과 체결한 국제 조항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은 제도적 우려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는 단순히 의회를 우회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다른 공식 기관에서 체결된 약속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1월 둘째 주 말 공화당 지도부 입법 보좌관들이 작성한 제한 배포 메모는 현재의 예외적 권한 사용 패턴이 지속될 경우 의회 권한의 기능적 침식 위험을 경고했다. 이 문서는 비록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경험 많은 상원 의원들에 의해 담론적 이정표로 간주되었다. 처음으로 다수당 지도부와 직접 연결된 기술적 핵심 그룹이 현재의 체제가 권력 분립 모델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했다. 행정부에 대한 비판 이상으로 이 메모는 입법부 스스로가 불균형 고착화에 기여해온 역할을 제고하라는 내부적 경고로 들렸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의 전개 과정을 추적하려면 미묘한 신호, 제도적 언어의 변화, 의사결정 공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제스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의회 의원들과 기술기관들 사이에서 조율된 이 통합 움직임이 제도적 권력의 축을 실제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보다 신중한 분석가 그룹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주로 특정 시점의 압력과 정치적 저항을 초래한 행정 관행으로 인한 마모와 연결된 전술적 재편성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부와 직접적인 갈등을 유발하려 하기보다는 연속적인 중앙집권적 결정들로 인해 점차 축소되어 온 자신의 주도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입 능력을 재구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초점은 비상수단의 사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재설정하고 최소한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입법부가 계속해서 사후적이고 반응적인 기관으로만 기능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이 진영은 이러한 움직임을 잠재적으로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라고 해석한다. 일관된 내부 합의와 안정적인 조율이 없다면 이 과정은 제도적 메시지로는 중요하지만 더 넓은 논리를 바꾸기에는 불충분한 단편적인 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신호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관측자들도 있다. 그들에 따르면 기술적 조치의 확대, 이전에 보류되었던 제안들의 재도입, 그리고 역사적으로 행정부와 연계되어 온 공화당 의원들의 행동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선 무언가를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은 고전적인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작동하기 시작한 권력 확장 패턴을 중단하려는 아직은 산발적인 시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논지는
칙령, 행정명령, 비상조치 등의 반복적 사용이 더 이상 특정 위기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예외가 아니라 정부 운영의 일상적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문제는 이러한 수단의 일시적 사용이 아니라 입법부라는 의사결정 영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반복적 관행으로 변모한 데 있다. 따라서 논쟁은 엄격히 법적 차원을 벗어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다. 20세기 헌법적 이정표 이후 확립된 미국 제도 모델이 효과적인 균형을 유지하며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가역성에 대한 질문에 있다. 미국의 정치 체제는 단기적인 비용을 감수할 정치적 의지와 실질적인 의지만 있다면 균형을 회복할 충분한 수단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의회가 중대한 후퇴를 겪은 후 입법 개혁 절차 재편, 광범위하게 수용된 법적 재해석을 통해 입지를 회복했던 역사적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더 회의적인 관점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핵심 문제가 형식적 메커니즘의 부재가 아니라 속도라고 주장한다. 이들 분석가들에게 있어 도전은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가 공고한 선례가 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전에 시스템이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 상황이라는 개념은 점점 더 모호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명확하고 단기적인 사건에 대한 일시적 대응으로 이해되던 것이 행정 실무에서 점차 유연해지면서 예외적인 상황이 영구적인 상황과 혼동될 수 있는 모호한 공간이 생겨났다. 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규범적 딜레마를 낳는다. 위기 상황에 대한 정당한 대응과 통치 수단으로서의 예외적 상황의 전략적 활용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헌법연구센터 소속 법학자와 연구자들은 검증 가능한 기준이 없다면 국가가 지속적인 비상상태 모델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모델에서는 예외성이 예외가 아닌 정상적인 운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서 위험은 권력 집중뿐만 아니라 제도적 예측 가능성의 조용한 침식, 즉 안정된 규칙이 당장의 상황과 즉각적인 유인에 의해 형성된 결정으로 대체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의회가 향후 몇 달 동안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신호는 개정 절차의 진전을 가리키고 있다. 위원회에서의 공식 정보 요청 증가, 기술적 논의 재개, 국가 비상법 개정 논쟁 재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다른 징후들은 안정적인 정치적 다수파 구축의 어려움, 양극화된 환경에서의 구조적 개혁 비용, 단기적 선거 계산 등으로 인해 이 움직임이 탄력을 잃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입법부 내부와 행정부 내부 모두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변수들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은 공식적인 제도적 회로 밖에서도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약 하에서 운영되며 규제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는 기업 부문은 대통령 권한 해석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로비 단체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변경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해 생산망과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내부 메모가 이미 유통되고 있다. 불안정한 시기에는 이러한 압력이 입법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이는 지금까지 제도적 영역에 국한된 논의로 보였던 문제에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을 추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은 미국 정치 체제가 전환점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균형을 위한 압력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확립된 공식은 아직 없다. 의회의 대응 능력은 공개적인 어조보다는 기술적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범적 기준을 재구축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의 깊이에 더 많이 좌우될 것이다. 도전 과제는 반응이 직접적인 대립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전진하는 것이며, 이는 조정과 전략적 정교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자원은 종종 짧은 선거 주기와 양극화된 환경과 충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미묘함을 이해하는 것은 아직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시스템 운영 방식의 중요한 변혁을 예고하는 움직임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핵심적입니다.